오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범진보 이낙연, 번보수 황교안 독주 체제로 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범진보 측에서는 이낙연, 범보수 측에서는 황교안으로 독주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이 정도 그게 나오려 그러면 대선이 다가와야 됩니다. 대선 가까운 시점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특히 모름무응답이 약 20% 내외입니다. 20% 내외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이런 수치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너무나 실정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는 이런 이상한 시국이 벌어진 겁니다. 약 3년 이상 남은 다음 대선을 두고 벌써 여론조사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전국을 볼 때 문제가 있는 지금 현 정권이라고 보아집니다.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좌파 측 1위가 18.9% 이낙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이력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이 사람 광주 사람이죠. 원래는 여기 보니까요, 전남 영광 출신이고 학창 시절 광주에서 다 보냈습니다. 대학교부터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학과. 네, 서울대 법대 나왔고. 네. 둘 다 법조인. 네, 법조인 출신이죠. 네. 황교안 총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법대를 네, 나왔죠. 성대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보수층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탄핵 전국을 볼 때 좀 우유부단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더군다나 군 미필입니다. 즉 두드러기로 군대 안 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1위, 즉 28%예요. 네네. 28%는 무슨 지지세인데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현 정권이 개판을 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수치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좌파와 우파의 2위, 3위, 4위 이런 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네. 이걸 좀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 전국 성인 2,506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범여권, 무당층, 즉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609명에서 나온 그 결과인데요. 이 총리가 9월 10일 대비 2.7%포인트 오른 18.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낙연 총리죠. 네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2%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 참, 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는데 4.2%가 거꾸로 올랐대요. 이게 도대체 진보 좌파 계층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3.2%포인트 오히려 내린 10.5%로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그 드루킹으로 아주 유명하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1.3%포인트 내린 10.3%. 네, 바둑이죠. 바둑이가 네, 조금 빠졌네요. 저기 10.3. 그래도 이재명과 김경수 같은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좌파 진보에서 인물 고르는 기준이 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1.1%포인트가 오른 10.2%. 그 다음에 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0.2%포인트 내린 6.5%.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0.9%포인트 내린 3.3%포인트. 이분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임종석 대통령이라는 비서실장 빼고 임종석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뭐 이런 조롱이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청원 게시판에 가보면은 임종석 대통령께 문재인 비서실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 무당층을 뺀 진보층, 그러니까 진짜 골수 진보죠. 골수 좌파층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더 읽어주시죠.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김경수 도지사 12.2%, 이재명 도지사 11.5%,
박원순 시장 11%, 심상정 의원 10.4%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김부겸 장관이 6.3%와 임종석 실장 4.1%, 뭐 임종석 실장은 똑같네요. 거의. 추미애 전 대표가 3.1%로 됐고 이해찬 대표가 2.4%, 송영길 의원이 2.1% 등이 뒤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좌파의 인물이 있습니까? 겨우 있다고 하면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 정도고 나머지 2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나 또는 경남의 김경수, 바둑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권 후보의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좌파에도 진보 좌파에도 희망도 없고 또 인물도 없다는 게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야권 우리죠 무당청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제 보수 야권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게 무당층 포함한 거죠. 포함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1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든 보수 야권과 무당층을 합친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 전 총리가 9월 집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2%포인트 오른 12.9%로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2%포인트 상승한 10.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0.2%포인트 오른 8.1%,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무려 5.4%포인트나 하락한 5.2%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포인트 오른 4.1%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안철수 위원장이 완전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5.4%가 빠져가지고 고작 5.2%.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이대로 가면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나오면 정계 은퇴해야죠, 사실. 그렇죠. 사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무당층을 뺀 우리 순수 우파 보수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무당층을 뺀 보수층 5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황 전 총리가 여기에서도 34%더 높죠. 6%포인트 정도 높은데 아까 그 무당층을 포함한 그 수치보다 더 높고요. 그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이 11.4%를, 홍준표 전 대표가 9.5%, 유승민 전 대표가 9.3%, 원희룡 도지사가 4.2%, 김무성 의원이 3.4%, 안철수 위원장이 3.3% 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안철수 위원장은 김무성 의원한테도 밟혀버렸습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런 기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네네.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왜 조원진 또는 김진태 의원이 빠졌을까요? 저는 이 점에서 그 리얼미터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게 되고요. 과연 이게 공정성으로 진행이 됐나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19, 20세 하고 쭉 나왔죠. 그 조사 대상이 나왔지만 골고루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령대층 혹은 남녀 비율이라든지 그런 지역 차를 있죠.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리얼미터 말고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사실만으로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시간이 있으실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가봤는데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보수 진영 1위부터 10위까지 한 조사에서 거기에는 조원진 후보나 또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네. 리얼미터를 나중에 지금 이렇게 단순히 기사로만 보는 것보다는 리얼미터를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아예 조사 대상에도 올라가지 않은 김진태 의원 참으로 아쉽습니다. 적어도 김진태 의원 정도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새로이 성장하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만이라도 일단은 여론조사하는 그 범위 내 10명 안에 들어가 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